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교재 296쪽에 의도 요목 다 한자 표현 한문의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의도가 있고 요목은 요긴한 조목 또는 중요 목록이죠. 목록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목록만. 근데 의도가 많이 있을 것인데 그중에 중요 목록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좀 이 정도 설명하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요긴해서 그 부분을 알면 그 정도 공부를 하면 기타도 이렇게 웬만하면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도 용목이 20조목 또는 조항 뭐 이렇게 되죠. 요 목이니까 조목이라 해야겠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20가지. 이번 시간에는 의도, 의도와 성리에 대해서 좀 음, 같은 점, 다른 점, 뭐 이렇게 좀 살펴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의도를 더 좀 파악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좀 제목을 이걸 제가 잡아보면 저는 의도 분석, 성리 관조 이런 말로 붙여보고 싶어요. 의도는 분석, 명확한 분석을 하는 공부라면 성리는 관조해서 해결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의도 공부는 대종사님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대종사님 우리 십상 보면은 관천 기의상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의심이 있어요. 의심과 의도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정기훈련법 11 그 조목에 하나가 의도죠, 의도. 의도로 돼 있고 또 상시훈련법 중에서 상시응용 주의사항, 우리가 상시에 응용한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또 의도죠.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도연마하기를 주의해라. 그러니까 경전법규, 경전을 공부를 우리가 막 하다 보면 거기에서 분명히 뭔가 의심이 생기잖아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안다고 해도 거기에 그것을 또 적용하는 것도 생기고 해서 거기에 그것을 이제는 경전을 해서 의심나는 것을 굉장히 의도 삼아서 그걸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공부해라. 이게 이제 상시응용주의상의 등장이에요. 그래서 원불교 그 공부법에서 의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의도를 그냥 난 의도 안 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 뭔가 참 잘 안 되는 지점이 꼭 생긴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 근데 이 현재 정전에 20조목은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대종사님이 이렇게 그 만든 그 의도도 있고 또는 이렇게 불조 이게 부처님과 조사의 화두 사마라는 것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의도 요목을 핵심적인 의심사항 또는 의심거리의 문제집, 이게 의도 요목 문제집 뭐 이렇게 우리 문제 풀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전의 의도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정기훈련 11과목 중에서 의도는 대소유무 이치와 시비의 일이며 과거의 불조 화두 중에서 세 개죠. 대소유무, 시비의 화두. 딱 그 의도 그 항목이 세 개로 돼 있어요. 세 개.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 그 중에서도 의심나는 제목을 자기 스스로 연구해서 검정, 그것을 지도인에게
감정 얻게 돼 있는 게 의도 공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그러니까 상식주의상으로 말한다면 경정법규 공부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이게 그 정도가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사람하고 연동돼 있죠. 이 경정 공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우리식으로 최소한 저희 식으로 보면은 전설을 다 그래도 한 번에 읽어보고, 그렇죠? 쭉 다 읽어봐서 뭔가 그래도 이제 의심이 생기고 최소한 그 정도는 된다. 우리가. 그래서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국민에게 사리가, 아까 사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대소유무가 2치고 12이해가 4, 1이잖아요. 이게 대소유무와 4리간이라는 말과 대소유무와 12이해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전에 이렇게 대응시켜야 될 요소들이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리간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리가 있잖아요. 사리 어둡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리하고 대종사님이 소태산 대종사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사리는 좀 뉘앙스가 좀 달라요. 정의가 다르죠. 우리의 사리는 대소유무와 시비이에 간에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함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석이 등장해요. 분석은 뭐예요? 분은 나누고 속도 이렇게 쪼개는 거죠. 하여간 쪼개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게 분석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언어들이 참 고약해요. 이게 과학에서 이렇게 분과학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막 각 분야를 나누고 뭐 이렇게, 그리고 요즘 우리가 분석한다라고 할 때 보면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분석하면. 근데 대종사님이 이 분석이라는 말을 쓸 때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 분석을 썼을까라는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 내가 느끼는 분석 있잖아요. 이게 대종사님이 원래 쓰던 말이야 이렇게 그냥 단정히 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대종사님이 쓰신 문장의 문맥 전체를 보고 파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 문장을 썼을 때는 그 의도를 가지고 쭉 이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석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의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 나온다고 했죠. 과거의 불조의 화두가 지금 정전에는 의도로 가 있어요. 근데 이 정전의 그 저본이었던 불교 정전에서는 이 화두가 어디에 있냐면 성리에 가 있었어요. 성리. 그 당대 처음에 성리 이렇게 돼요. 성리를 하면 우주마의 본래 이치와 과거의 불조의 이르신 천만 화두를 해결하여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 성리는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성리는 여 뒤에 과거의 불조 이르신 천만 화두를 해결하여 알자함이라는 것을 우리의 자성의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화두 내용을 화두가 가르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자리인 우리의 자성의 원리라고 돼 있고, 이 화두와 관계된 것을 저쪽 의두로 넘어가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를 가져왔냐면 지금 현재 의두 요목이라고 있는데 저 화두가 쭉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렇게 따지면은 화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겁니다. 화두를. 사실은 화두는요,
화두는 의두라는 의두 분석의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화두를요, 성리관조라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도 이게 방식에 따라서 그것에 적용되는 내용이, 적용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좀 이제, 에, 좀 나중에 또 한번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 근데 한번 자세히 봐요. 지금 현재 지금 정전 의드 요목의 20조목을 보면 12에는 없어요. 의드 요목에. 없어요. 12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 안 나와요. 굳이 내용적으로 보면 대소유물은 추론할 수 있지만 대부분 화두와 관계가 있고 기타 다른 내용이 있죠. 뭐 생사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그렇죠. 생사, 인과 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심성, 이기 뭐 여러 그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의두요목에서는 12예를 의두요목 어떻게 했냐면 12이해를 계기로 대소유무 이치를 밝히는 것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이해라는 걸 놓고 그 속에서 어떻게 대소유무를 파악할 것인가라는 것이 중점으로 의두요목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이걸 지금 뭐 대략 설명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의두는요, 사리간에, 그러니까 대소유무와 12에 간에 분석하는 공부라고 하면 정의만 내려볼게요, 일단. 정의. 성리는 자성의 원리를 해결하는 공부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태산 대종사께서는 의두는요, 명확하게 분석하는 공부라고 해요. 그에 반해서 성리는 관조로서 깨쳐서 그것을 해결하는 공부라고, 이게 대종경 성리품 31장에 등장하죠. 이 말씀이. 그래서 방법론이 달라요. 방법.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말하는 것은 성리는 어떨 때는 우리 보통 성리품 나올 때 보면 그 성리는 뭐 이런 쌍의 진리의 다른 표현으로 성리라고도 해요. 근데 공부 11과목, 우리 정기훈련 11과목 같이 이렇게 공부 방법론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야 돼. 이게 숟가락이냐, 젓가락이냐, 이런 식으로. 또는 포크냐, 칼이냐, 나이프냐. 이렇게 그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숟가락으로도 먹고 그러잖아요. 먹는 거 똑같아요. 먹는 건. 먹는 거, 국물 요리 같은 경우는 젓가락으로는 못 먹잖아요. 이거 젓가락으로는. 국물 요리를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세상 뉴스가 될 거예요. 이게 쫙, 기공을 막 쫙 해갖고 막 젓가락으로 국물을 쫙 먹으면 그냥 끝내줄 거예요. 그게. 난 일반적으로 국물을 먹을 때는 숟가락으로 먹는, 그게 방법이죠. 아니, 도구적, 분명한,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숟가락으로 나물 같은 거 이렇게 먹을 수는 있지만 진짜 불편하죠. 그것도 젓가락으로 이렇게 딱 먹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죠.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의도와 성리도 공부 방법론으로는 그렇게 구분해야 된다. 구분해야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말 자체는 어렵지만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해보게요. 이게 성리 해결은 관조 공부다. 딱 전체를 확 관조하든지 또는 돌이켜서 그 자리를 직입한다는 이런 의미의 공부 방법이란 그래서 성리는 우리로 말하면 이런 상의 진리를 우리 마음의 당체를 그냥 한꺼번에 확 해결하는 그러한 면이 있다면 의두연마는
명확하게 분석하는 공부다. 근데 한 가지 아까 서두에 제가 이 분석이라는 말을 쭉 말했잖아요. 대종사님이 의도를 설명할 때도 뒤에 그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하면이 사리간에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하면이 이 말을 보면은 분별지로 그걸 알아라고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분석한다면 분별지하고 딱 이렇게 우리가 그냥 쫙 가버려요, 이게. 그건 분별지야. 이렇게. 그러나 여기서 분석은 분별망상으로 헤아리는 분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소유무를 통찰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대소유무. 그러니까, 대로도 볼 줄 알고, 소로도 볼 줄 알고, 유무로도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분석이. 그렇지만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대소유무라는 것이, 이렇게 세 개가 따로 해서 이게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하나다. 그게 아니고, 이 한 자리를 대로도 볼 수 있고, 소로도 볼 수 있고, 유무로도 있는 게 각각 개성이 있지만 또 근원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상통되는 그러한 거니까 이것은 통찰적 분석이 아니고는 어렵죠. 이게 우리가 보통 분별지라고는 분별지 이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통찰하면서도 그 하나로 이렇게 통째로 통찰하면서도 그것을 각각 대로도 분석할 줄 알고 소로도 분석할 줄 알고 유무로도 분석할 줄 압니다. 이게 명확한 분석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의도의 본의로 보면은 그 대소유무의 안목에 따라서 12이에도 이렇게 연마해서 밝힐 줄 아는 것까지도 다 명확한 분석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의료목을 한다고 보면은 의도를 이렇게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예를 들면 세존이 도솔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 중에서 중생계덕을 마쳤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걸 이제 연구 방식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의도 연마의 방법은 도솔전, 왕궁가 뭐 이런 거 개념들을 나름대로 다 분석할 수 있어요. 뭘까 이렇게 분석해서 개념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뭐 이런 원리적인 이런 설명을 동원을 하지만 그렇다고 개념에 빠지고 논리에 갇히라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동원을 해도 그것이 분별지적인 그 개념 그런 논리 이런 구조에 빠지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 분석은 전관, 대소유무 그것을 정관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드려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게 뭐예요?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이런 걸 이렇게 쫙 하면 사실은 의도를 주는 그것은 사실은 그게 모르는 거예요. 세존이 도솔전을 떠나지 않고 이걸 아무리 연말해도 모르죠. 모르는 마음은 있잖아요. 궁금한 마음도 있잖아요. 모르는 마음이나 궁금한 마음이나 같은 겁니다. 그 모르는 마음을, 마음을 이렇게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자리가 거기에는 모른다 할 것도 없고, 안다 할 것도 없는, 무엇도 거기에 그 집착할 것이 없는 그런 자리를 대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무엇에도 규정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서 분명히 모르고 궁금한 마음이 역력해요. 이게 수호.
이 분석을 했는데, 아까 이렇게 이런 걸 분석을 했는데, 대하고 사실은 소하고 같은 자리죠. 청정하니까 역력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까 이렇게 모르는 마음에 갇혀 있다가도 그걸 직면하면 환히 그게 알아져요. 아, 그게 그거구나. 그렇게 변화가 있는 거. 이런 것이 유무의 전개를 우리는, 사실 이것을 딱 자기 마음을 보면서, 의도를 들고 있는 그 마음에서 이것을 대소유무를 통째로, 그러면서나 대소유무로 분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석한다는 건 1차적으로 대소유무로 분석이 된다. 저는 이렇게 이것을 이해하고 그 대소유무에 따라서 나중에는 12이해까지도 이게 대소유무를 떠나지 않는 12이해잖아요. 대소유무에 근거한 12이해잖아요. 단순한 12이해 분석이 아니죠, 이게. 이렇게 분석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별지의 분석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의도연마음만 맨날 좀 분별점만 들고 해서 기존 전통적인 불가에서 만약 사람은 너희들은 아르마리에 빠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비판받는 아르마리가 그거예요. 그 아르마리를 갖고 있는 한 절대로 마음의 본성은 알 길이 없다. 마음의 그 진면목은 알 길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세종사님 아르마리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 아르마리는 이런 분별지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분석할 수 있는 아르마리라는 것이다. 분명 이런 것은 고민을 좀 우리가 해봐야 돼. 안 그러면 계속 우리는 비판적으로 우리를 좀 보면 우리가 혹시 의도연마하겠습니다는 것이 전부 다 분별지에 떨어지는 공부를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우리가, 예, 외부하고 이렇게 그런 비판의 공격 우리가 방어할 때가 있지만 내부로는 우리가 스스로 더 엄격하게 우리 자신을 더 비판하고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우리는 혹시 의도연마 한다고 있으면서나 계속 분별지에 빠져 있고, 시비를 연마한다고 하면서나,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안 좋은 말 할게요. 잔머리 위에 굴리고 있지 않나.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런 면이 있다. 여기까지를 제가 의도 공부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성리는 어떻게 하냐? 성리는 사실은 이걸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성리면은 성품성에다 이치자 있으면은 우주마을 본래 이치는 이에 가까운 편이라 한다면 우리의 자성의 원리는 성에 가까우는데 성리는 그 성리가 우리 현재 정기훈련에서 뭐라고 해요? 정기훈련의 방법에서 성리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의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우주만유 본래 이치를 성리의 리에 이렇게 구분하는 건 무조건 뭐 문제점이 발생을 하지만 편의상 하는 거예요. 방편상. 우리의 자성의 원리는 그래서 이게 성리 이렇게 말해도 어느 그나마 이해를 하기에는 쉬운 표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성리가,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에 불조의 화두로 설명이 성리가 되어 있지만 나중에 우리의 자성의 원리로 설명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조의 화두가 불조 화두가 지칭하는 내용이 우리의 자성의 원리다.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설명을 했죠. 근데 이 성리는요, 개념이나 논리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성리공, 철저하게. 논리나 개념에 붙잡히면 성리하고는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구, 이렇게 막, 이렇게 논에서 이렇게 궁구하잖아요. 이런 것으로는 성리에 직접적으로 직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화두를 주는 거예요.
뭔가 우리 의도로 봅시다. 도설천이 뭐냐, 왕궁가가 뭐냐, 뭐 모태중에서 중생제도를 다 바쳤다고 한다는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말에는 뭐 성리에서는 미끼예요. 함정에 그러니까 사람을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하는 작전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붙잡고 의도연마에서는 그것을 통관하면서 분석 이게 이렇게 한 자리로 관통하면서나 대소임으로 분석하는 공부가 필요하지만 성리에서는 그런 걸 동원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 반조 공부로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리는요, 우리 육군의 앞에 등장하는 모든 대상, 모양, 냄새, 색깔, 그러니까 색, 성량, 미촉, 법 있죠. 이거 전부 다 거기에 붙들리지 말고 그걸 탈락시켜버려라. 한 방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통적 불가에서 내려놔라. 그러니까 방아착. 그냥 뭐 서서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바로 눈앞에서 탈각시켜라.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군, 육군에 전개되는 색성향 미촉법의 그러한 대상, 이것을 우리 표현을 한다면 언어 명상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 명상의 경계에 붙들리지 말고 단번에 내려놔라. 그 앞에 지금 보고 있는 거라든지, 지금 알고 있는 거라든지, 지금 느낌이라든지, 뭔가 슬프다든지, 너무 어떤 게서 막 좋아하는 낙이 됐든지, 이렇게 그런 자리에 붙들려 있는 것을 단번에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그 마음, 당체, 그 배경에 항상 여여하게 있는 그 자리에 직면해라. 그 자리가 우주만유의 본체고,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고, 그 자리가 우리의 자성의 원리다. 이건 마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즉각, 바로 팍 내려놓으면 즉시 딱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로 이런 말 많이 써요. 내 방 안에 불을 탕 꺼버리면은 말 진짜 고요한 그 이제 밤에 고요한 그 하얀 밤이 드러나면서 그게 내 삶에 그것이 있다는 것이 딱 느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별, 별이 촬영처럼 빛나고 있다. 이게 상징이죠. 그 설명이. 그게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리자리다. 그러니까 세존이니 도설천이니 성리의 방법에서는 세존이니 도설천이니 왕궁가니 뭐 중생제도를 뭐 바쳤다니 뭐 기타 등 이거 전부 다 마음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앞에 모양. 이것을 여기 붙잡히지 말고 그 배경에 항상 흐르고 있는 그 청정한 광명을 탁 청명 광명이 샥 그게 쭉 흘러가도록. 뭐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눈앞에 펼쳐지는 언어 명상을 쫓아가는 집착만 내려놓으면 그 배경에서 역력히 비추고 있는 자리에 우리는 직관할 수 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의도의 방법과 성리의 방법은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 이것도 다 뭐냐? 우리가 대중사님 표현하면 사리 연구의 방법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사리간에 명확한 분석이 요청되는 의도하고
우주만유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의 원리를 관조해서 해결하는 성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의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나 대종사님은 우리 일상시에는 의도연마하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좀 이해를 좀 잘할 필요가 있는데, 의도 분석과 성리 관조의 방식에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구분도 잘 안 되고, 의도와 성리는. 근데 이제 이것을 성리 관조 공부를 의도 분석에 그냥 이렇게 매몰시켜서, 그냥 거기 매몰시켜서 마치 의도 분석 공부하는 것이 그냥 성리 공부다라고 우리가 매몰되는 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의도 분석이 그 분별지에 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성리 관조를 했다고 할지라도 관조한 이 자리를 사리간의 명확한 분석으로 낼 줄도 알아야 되고,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해도 항상 또 그 성리에 관조해서 그 자리에 또 그걸 확고하게 확립하는 그 공부가 상호 항상 바탕이 돼야 됩니다. 자, 이 공부를, 이 교재 316쪽 한번 펴보세요. 대종사님 구도 과정을 한번 봅시다. 대종사님 처음에 관청기 이상 하죠? 그럼 이것은 사실은 뭐 의심 해결의 목적이 있습니다. 대종사님. 그 다음 구사고행상도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그 관청기상, 참, 삼령기원상도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구사고행상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걸 의도라고 이름을 안 줬어도 그 내용으로 보면은 그 의심 해결을 위해서 쭉 가셨던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내용으로 보면. 그러다가 이제 21세시에 이제 20세시 부모님 아버지 열반하시고 그 집안에 남아있던 빚, 이 성산에서 탈입하시가 하지 않습니까? 탈입하시가 하셔서 그거 해결을 하고 다시 또 22세 때부터 또 의심 해결에 또 집중합니다. 그럴 때 이 일을 장차 어찌할 거라는 그 테마가 등장하죠. 난 개인적으로 대형사님이 탈입하시면서 돈깨나 만지셨거든요. 빚을 갚을 정도면 돈깨나 만진 거잖아요. 아, 난 계속 돈 벌었을 것 같아. 야, 내가 만약 그 상황이었으면. 근데 그걸 딱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의 의심 해결은 굉장히 그 중력이 엄청, 이게 돈의 중력을 이겨내잖아요. 아, 나는 장담, 내가 그 조건이 경험했으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좀 더 하다가, 내가 좀 돈 좀 더 벌고, 좀 뭐 해결할 것도 좀 더 해결하고, 다음에 구도해야겠다. 근데 일단 급한 그거잖아요. 그건 딱 해결하니까 바로 그냥, 야, 이런 거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직입해서 이렇게 나한테 대입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다 25세 때부터는, 대선생 25세 때는 이 일을 장차 어찌할 거라는 생각마저도 잊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강변 입정이라고 우리가 좀 잡잖아요. 그러니까 관청기상, 삼령기원상, 부사고행상, 그 다음에 강변 입정상 이렇게 되죠. 몇 가지 이 과정에 뭐가 있어? 다 의심 해결이 계속 이어지죠. 그러다가 의심, 그 의심의 아주 극치인 이를 장차 어찌할꼬라는 그것마저도 탁 내려오는 강변 입정상이 가고, 자, 대선사님 생각을 해보면서 강변 입정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이 강변 입정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그냥 해탈했다 이런 거 갖고는 대종사님이 강변 입정상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적 사유로 대종사님을 짜맞추려고 하면 잘 안 된다고요.
불교적 사유로 서로 이렇게 연관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어도 그렇게는 맞춰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항변 입장상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이 뭉치고 뭉쳐서 의심과 하나가 되어 의심 위에는 어떠한 것도 끼어들 틈이 없어서 의심마저도 다 내려놔버리는 그 돈망의 경지는요, 어떻게 보면요, 밤낮으로 염원했던 의심 미해결의 답답함. 당신이 스스로 답답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뭡니까? 이렇게 탈락됩니다. 아까 제가, 색성향 미촉법, 우리 육군의 대상이 일체의 그 모양을 내려놓았다는데, 이 답답함도 모양이잖아요. 마음에 있는 경계 중 하나예요. 이것도 내려놓지. 또는 부친 아버지의 기대가 컸잖아요. 요즘 말하면은 진짜 대종사 아버지가 그냥 그 소태산 대종사에게 막 교육적 어떻게 보면 몰빵했다고 해도 아니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기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대심의 불효와 죄송함 이것도 그것도 뭡니까 집착 중 하나거든요. 착심 중 하나거든요. 그것도 내대로 나라 잃은 서름 그것도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막 고생하고 막 힘들고 그 마음에 왜 없으시겠어요? 이런 것도 내려놓고 그래서 온갖 한계와 원망을 다 이렇게 예, 거기서 그런 어떤 북한에서 벗어나는 이게 피시는 이렇게 피난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각상 되죠. 그러면서는 옛날까지 있었던 모든 걸 의심을 다, 이렇게 해보니까 한 생각을 넘지 않았다. 이 과정은 또 성리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의도와 성리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나 서로 상부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의도는 어찌 보면 대종사님이 구도 과정을 꿰뚫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잘 해야 되고 의도는 또 한편으로는 일원상의 진리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건 또 연동이 돼서 성리하고도 연동돼 있다. 이런 지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저는 의도요목을 살펴보면 옛날에 처음에 그 수양연구 여론회에서 처음에 이게 의도요목을 문목이라고 했어요. 묻는 뭐 제목, 목록 뭐 이렇게 풀어볼 수 있죠. 이게 137개나 돼요. 여기 보면 뭐 자연현상부터 각 경전의 핵심 사항, 화두, 계문, 뭐 또 윤리적인 사항, 광범위한 지문인데 이게 대조사의 공부 방법입니다. 딱 모르는 것을 제목으로 물을 수 있는 제목으로 탁 만들어 가지고 핵심적 막 건더덕이 막 많이 붙지 않고요. 딱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질문으로 잡아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죠. 이게 저는 의도요모 요 방식이 바로 소태산 대종사의 구체적인 아주 공부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걸 정확하게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파악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소태산에게 의도는요, 알심 구도의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의도요목을 대종사님의 구도심으로 쭉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의도와 또 곁들여서 의도 성리의 관계, 또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에서 의도가 어떻게 전개되고 성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지점을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